서연은 아침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북향방에서 잔잔히 울리는 휴대폰 소리에 눈을 뜨곤 했습니다. 알람은 늘 7시 10분. 출근 준비를 시작하면 8시 20분쯤 집을 나섰고 남편 민재우는 서연보다 조금 일찍 나가 늘 비슷한 리듬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변화 없는 일상. 하지만 그런 단조로움이 서연에게는 오히려 안정감이었습니다. 생각할 여지가 적을수록 마음이 편했고 빛과 온도가 일정한 방의 분위기는 늘 예측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평온은 그날 무너졌습니다.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습니다. 어이구, 아직도 자나? 몇 시인데 이래 누워있어? 거친 숨 섞인 목소리. 시어머니 박말순이었습니다. 잠에서 완전히 깨지도 못한 서연은 곧장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방문 틈으로 새어나온 복도 조명은 아직 희끄무레했고 밖은 새벽 5시를 간신히 넘긴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에 장바구니와 얇은 외투를 걸친 채 그대로 방 안을 훑었습니다. 옷차림은 급하게 준비한 듯 흐트러져 있었고 표정에는 어딘가 분주함과 불만이 얽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서연이 당황한 얼굴로 묻자 시어머니는 심드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집에 있기가 영 답답해서 왔다. 며칠만 신세 좀 져야겠다. 말은 며칠이었지만 들고 온 짐의 양은 이미 충분히 답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장바구니뿐 아니라 현관엔 캐리어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올 준비를 이미 끝내놓은 얼굴. 서연은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오면 일상의 리듬이 모두 깨진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수는 그 어떤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주도권은 본인에게 있다는 듯한 행동. 잠에서 막 깬 서연은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주방으로 향하는 시어머니는 가스레인지 덮개를 들춰보고 싱크대의 컵 정리 상태를 확인하며 시큰둥하게 입을 비틀었습니다. 기태는 벌써 나갔나? 남편 출근하는데 부인이 자고 있는 집도 다 있구먼. 어머니, 요즘 일이 늦게 끝나서 오늘은 조금만 더 자려고 했어요. 에이그, 젊은 게 벌써부터 체력이 딸려서 어쩌노. 말수는 한마디씩 툭툭 던졌습니다. 목소리는 별로 크지 않았지만 어딘가 낯선 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더 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일어났다는 사실이 이미 말순에게는 변명거리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는 재우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엄마 원래 좀 급하고 그러셔. 그래도 사람은 좋으셔. 하지만 그 좋음을 서연은 단 한 번도 체감한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성격은 한마디로 명확했습니다. 빠르고 직선적이고 감정이 앞서고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면 금세 불편해합니다. 그 성격은 서연에게는 늘 부담이었고 긴장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연아, 커피 좀 타봐라. 아침에 따뜻한 거 마시면 속이 풀리거든. 말수는 자연스럽게 명령했고 서연은 말없이 일어나 뜨거운 물을 올렸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한 주전자 뚜껑이 달달 떨리는 소리가 집안에 퍼졌고 그 소리는 마치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거실은 아직 어둑했고 창밖에서는 먼 동틀녘의 푸른 기운만 조금 비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서 말순의 기척은 너무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싱크대를 열고 닫는 소리, 발 뒤꿈치를 굴리며 걷는 무게감, 그리고 틈틈이 흘러나오는 짧은 한숨. 서연은 어깨를 잔뜩 웅크렸습니다. 커피를 건네자 말수는 입을 한 번 대고는 바로 말했다. 커피가 왜 이렇게 싱겁노? 설탕을 넣든가 해야지. 항상 그랬습니다. 서연이 하는 일은 대부분 아쉽다, 부족하다로 끝났습니다. 칭찬은 거의 없었습니다. 말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더니 이내 재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태야, 너 오늘 일찍 들어와라. 엄마 네 집에 며칠 있을라 한다.
서연은 텔레비전 화면의 빛을 받아 반사된 말순의 표정을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기대감, 안정감, 자기 자리라 여기는 듯한 태도. 여기서 오래 머무를 생각이라는 게 절로 느껴졌습니다. 서연아, 혹시 방 하나 비어있지? 짐 좀 풀어놓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서연의 심장은 잠시 멎는 듯 했습니다. 비어있는 방. 서연이 퇴근하고 나서 혼자 마음을 정리하던 공간. 그 방이 말순의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네, 정리해 놓을게요. 말순은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람 살다 보면 서로 좀 도와가며 살아야지. 가족끼리인데.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서연에게는 이상하게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말순의 가족은 늘 장남 중심이었고 며느리는 도와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줄곧 그래 왔으니까요. 주방 창문 너머로 새벽 햇살이 아주 희미하게 틈을 벌리며 들어오는데 그 빛은 아직 이 집안의 분위기를 바꿀 정도로 강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양손을 배 위에 포개며 스스로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이상한 감각이 스쳤습니다. 오늘이 시작일지 모른다는 느낌.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일상이 깨지는 전조 같은 불길함. 말순의 짐이 현관에서 풀리는 순간부터 서연의 시야는 지그시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주방 수세미를 헹구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질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어두운 거실과 그 안에서 익숙하게 자리 잡고 앉아있는 말순의 뒷모습만이 담담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등 뒤에 서연의 앞으로 닥칠 긴 나날이 아주 천천히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말순이 집에 들어온 지 이틀이 지나자 아침 공기부터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집안은 늘 조금씩 긴장된 공기가 떠다녔습니다. 작은 숨소리도 크게 느껴졌고 발소리 하나에도 서연의 어깨는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집이 더 이상 쉼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5시. 시어머니는 정확한 시간에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아, 일어나라. 씻어야 된다. 아침 해야지. 서연은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꺼풀은 무겁고 시야는 흐렸습니다. 하루를 버텨낼 체력이 될지 걱정될 만큼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 너머에서 서성이며 기다리는 말순의 기척은 잠에서 깨어나기보다 더 빠르게 서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주방으로 나가자 시어머니는 이미 물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버너 불빛이 붉게 주방을 비추고 어둑한 거실까지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아침에 미역국은 좀 싱거웠다. 내일은 다시 해봐라. 내 더 신경 써볼게요. 요새 음식간이 영 안 맞다. 결혼했으면 이런 건 알아야지. 말순은 틈틈이 지적했습니다. 톤은 가벼웠지만 내용은 무거웠습니다. 서연은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지적이 쌓일수록 마음속 작은 공간들이 조금씩 파열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말순은 거실에서 TV를 켜놓은 채 큰 소리로 생활 정보를 듣고 있었습니다. 재우가 집을 나서는 문간에서 말순은 재우에게도 잊지 않고 한마디 던졌습니다. 기태야, 엄마 여기 있을 동안은 좀 일찍 들어온나? 서연이 혼자 뭐 하겠노? 엄마, 서연 잘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며느리 혼자 두는 거 아니다. 집안이 돌아가는지 봐줘야지. 그 말은 서연 능력 부족이라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재우는 가볍게 넘겼지만 서연은 위축된 마음을 숨기기 어려웠습니다. 아침을 마치고 회사에 간 서연은 오전 내내 한숨이 잦았습니다. 메일을 보내도 회의 자료를 준비해도 머릿속은 온통 집안일과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저녁은 또 어떤 지적이 나올까? 퇴근하면 또 뭐부터 해야 하지? 집에 가는 일이 점점 두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서연의 표정을 보며 동료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서현 씨 요즘 피곤해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그냥요. 집에 조금 일이 생겨서요. 일? 많이 힘들어 보여서 그러지. 서현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문제는 쉽게 남에게 털어놓을 성격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들으면 더 복잡해질 문제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자 현관에 신발 2켤레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크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말순의 시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왔나? 씻기 전에 세탁기 먼저 돌려라. 빨래가 산더미다라. 어머니, 저 오늘 야근했어요. 조금만 쉬고 하면 안 될까요? 말순은 잠시 정적을 만든 뒤 날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노? 나보고 하라는 기가? 이 집 며느리가 누구고? 그 말은 충격적으로 날카로웠습니다. 서현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 항변은 목구멍을 스치지도 못하고 금세 가라앉았습니다. 말순은 다시 텔레비전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내는 허리 다 나갔는디. 젊은 기가 하나도 못 도와주네. 작게 한 말이었지만 서현은 칼끝처럼 들렸습니다. 재우가 들어오기 전까지 서현은 묵묵히 빨래를 돌렸습니다. 허리와 목은 당겼고 마음은 더 깊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재우가 들어온 건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들어오다가 거실 분위기의 냉기를 감지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재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고 서현은 말없이 머리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재우의 표정은 이미 상황을 파악한 듯 무거웠습니다. 잠시 후 방으로 들어온 재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요즘 좀 예민해져서 그래. 그냥 조금만 이해해줘.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말없이 재우의 말 속에서 책임이 자신에게로 넘어오는 감각만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모든 건 내가 참아야 한다는 말.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스탠드 불빛 하나만 켜진 방은 잔잔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감정은 심하게 요동치지 않았지만 단단한 무게가 가슴 위에 눌러있는 듯 했습니다. 이 상황을 바꿔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문제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남편과의 대화가 부드럽게 풀리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재우는 늘 회피했고 조금만 참아라는 말로 갈등을 덮어왔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벽 같은 느낌. 그 벽 앞에서 서연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지적을 이어갔고 재우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서현은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하며 상황을 넘기려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균열이 확장되는 듯 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서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일정 잡으시면 집에서 지내시는 기간을 조금 조절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은 조심스러웠고 최대한 예의를 갖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뭐라카노? 나더러 집 나가라 그 말이가? 그게 아니라요. 서로 조금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방향을.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습니다. 내가 이 집에 발 못 들이게 하겠다. 그 소리다. 이게 며느리 입에서 나올 말이가? 그 순간 재우는 표정을 굳힌 채 둘을 번갈아 봤습니다. 서현은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숨을 참았습니다. 더 말하면 더 큰 갈등이 생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엌의 공기는 차갑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뜨거운 국기운조차 바로 식어버릴 듯한 분위기. 서현은 그 자리에서 한 발짝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피곤함을 넘어서 지쳐 있었습니다. 무기력한 눈동자, 힘이 없는 인매. 하지만 그 안에서는 미세하게 흔들리는 결심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무너지는 게 먼저다. 서현은 지하철의 어둡고 길게 이어진 터널을 바라보며 조용히 마음을 다졌습니다. 터널 끝에 작은 빛 같은 감정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바로 변화를 위한 첫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은 깊은 움직임으로 이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서현은 아직 불확실했지만 그날 이후 마음속에서는 분명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균열은 단순한 감정의 부침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한 징후였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에서 밀려나는 감각, 가족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희미해지는 느낌, 그 모든 경험이 서연의 내면을 흔들었고 마침내 그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참지 않을 것이다. 그 결심은 작았지만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연은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결심은 크지 않았지만 확실했습니다. 참지 않겠다는 것. 적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끌려가지 않겠다는 것. 그날 아침 회사로 향하는 발걸음은 조금 무거웠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문제를 바꾸기 위한 작은 시도. 서현은 점심시간이 되자 핸드폰을 쥐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끝이 식은 금속을 더 세게 눌렀고 결국 번호를 눌렀습니다. 형님. 통화 버튼을 누르자 가슴이 깊게 요동했습니다. 늘 먼 사람 같았던 형님에게 전화를 건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할 사람은 형님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 끊어졌습니다. 서현은 화면을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부재중 기록을 확인하며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형님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서현아, 무슨 일이야? 형님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더 약했고 숨이 조금 가쁜 듯 들렸습니다. 형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어머니가 저희 집에 들어오셨거든요. 맞은편에서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낮게 깔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가셨구나. 말의 촉감이 묘하게 씁쓸했습니다. 형님은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서현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형님도 힘드셨나요? 형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디선가 가벼운 숨 넘어가는 소리와 기침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오늘은 좀 힘들어서. 통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짧았던 말들은 머릿속에 깊은 파문을 남겼습니다. 형님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피로가 있었고 단순한 피곤함이라는 단어로 설명될 수 없는 기운이 묻어났습니다. 서현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구성되지 않은 질문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형님이 집을 나간 이유,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방문, 알지 못했던 10년의 무게, 그리고 지금 형님의 상태, 조용하게 흔들리는 진실이 있었다. 그 진실은 아직 전부 보이지 않았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서연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음을 꽉 쥔 듯 불편한 감각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문 앞에 서자 현관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플라스틱 바구니가 바닥을 긁는 소리, 주방 조리대가 닿는 둔탁한 소리, 그리고 시어머니의 낮게 은쪼리는 말들. 서연이 문을 열자 거실에서 말순이 뒤돌아보았습니다. 왔나? 얼른 와서 반찬 좀 다듬어라. 서연은 미간을 살짝 좁혔습니다. 오늘만큼은 조심스럽게라도 말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회사에서 일이 많아서 조금만 쉬고 도와드릴게요. 말순은 그 말에 의자를 밀며 짧고 굵게 대답했습니다. 일이 많은 게 어디 한두 번이가. 집에 오면 집안일이지. 며느리가 할 몫이 따로 있는 기다.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벽에 부딪힌 느낌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결심을 끝내 꺾을 수는 없었기에 서연은 더 조심스러운 톤으로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혹시 집에서 지내시는 기간은 조금 줄이는 게 어떨까요? 서로 편하게 지내려면. 말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네 지금 그 말 또 하네. 나더러 나가라 하는 거 아니가?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면 무슨 뜻이고? 며느리가 시애미를 재촉해서 내쫓는다는 그 말 맞지? 말순의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대화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역시 예상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서연의 심장도 숨이 막히듯 조여들었습니다. 그날 밤 재우는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주방 조명을 끈 채 작은 스탠드에서 흘러나오는 불빛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 식은 차 한 잔이 손끝에 닿았지만 마시지는 못했습니다. 오늘도 어머니랑 힘들었어? 재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짧게 답했습니다. 응. 내가 더 일찍 들어왔어야 했는데. 미안해.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재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이 그리고 회피가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재우야. 우리 엄마랑 같이 사는 문제를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재우는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주방 조명이 꺼져 있어 그림자만 크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츠러졌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안 될까? 형님도 나갔고 엄마 혼자 두는 건 좀 그렇잖아. 그 말에서 서연은 알 수 없는 낯선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 감각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지만 분명 불안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형님이라는 단어에서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형님을 언급한 그의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형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해. 오늘은 괜찮아. 집 앞 카페에서 볼래? 서연은 급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카페로 향했습니다. 형님은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더 창백해 보였고 눈 아래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설명을 듣지 않아도 형님의 지난 날이 결코 가볍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형님은 물잔을 살짝 밀어놓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할 수가 없어 서연아. 그리고 형님은 손등 위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흐린 조명이 형님의 손끝을 지나며 작은 떨림을 비추었습니다. 내가 집을 나온 이유 사실 지금까지 말 못했어. 그때 너무 정신이 없어서. 서연의 심장이 하나씩 조여드는 듯 했습니다. 형님이 숨을 한 번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암이라고 했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더라.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의 대화가 멀게 느껴지고 커피 머신 소리도 희미해졌습니다. 조명의 빛조차 형님의 말 너머로 흐려진 느낌이었습니다. 서연은 손을 떨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형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개가 아주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쉬질 못했어. 밤낮 없이 일하고 지적받고 혼나고 그러다 보니 몸이 무너졌지. 형님의 말은 조용했지만 서연의 마음을 깊게 흔들었습니다. 휴식 없는 날들, 긴장 속에 지낸 시간들. 서연은 지금 그 첫 단계를 밟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나처럼 되지 마. 그 한마디는 서연의 가슴을 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가벼운 조언도 단순한 걱정도 아니었습니다. 삶을 건 경고에 가까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현의 시선은 흔들렸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지나가는 불빛이 길게 늘어졌고 도시 소음이 곁에 있었지만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안정이 아니라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형님의 말, 그 안에 담긴 10년의 시간, 그리고 지금 자신에게 다가오는 같은 그림자.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잠시 문고리를 잡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문 안에는 시어머니가 있었고 그 존재는 이제 한 가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무너지기 전에 바꿔야 한다. 결심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더 큰 변화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집 문을 열자마자 날 선 공기가 서연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거실은 밝았지만 빛이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불이 모두 켜져 있어 정작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졌습니다. 주방에서는 도마가 세게 내려앉는 둔탁한 소리가 반복되었습니다. 탁, 탁, 탁. 서현은 순간적으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리는 갈등의 예고음처럼 들렸습니다. 말순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마다 들리던 템포였습니다. 왔나? 말순이 뒤돌아보지 않은 채 내뱉었습니다. 목소리는 건조했고 식칼의 날 끝이 스테인리스에 부딪히며 미세한 금소금이 퍼졌습니다. 서현은 조심스럽게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형님을 만난 이야기, 형님의 암 진단, 그 경고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너는 나처럼 되지 마. 그 말이 계속 뜨거운 바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 반찬 제가 만들게요. 조심스러운 제안. 하지만 말순은 한 번에 반응했습니다. 네가 한다고? 아침에도 고추장 하나 제대로 못 풀던 기가? 말은 단단했고 입꼬리는 냉랭하게 내려갔습니다. 서현은 다시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요즘 어머니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힘들다 카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쉬고 싶어서 쉬는 줄 아나. 며느리가 할 일을 내가 대신하는 기지. 칼이 다시 도마 위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탁. 서현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벼랑 끝에서 다져진 결심이 서연의 어깨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말순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요. 짧았지만 선명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순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깟 회사 일 좀 한기가 얼마나 힘들다고. 나는 네 나이 때 새벽 5시면 벌써 시장 나갔다 왔다. 저 형님 만나고 왔어요. 공기마저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말순의 눈동자가 아주 느리게 흔들렸습니다. 형님이 몸이 많이 안 좋으시대요. 말순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칼끝이 도마 위에서 버둥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그년이 약해서 그런 기지.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긴장감이 공기 속에서 날카롭게 부서졌습니다. 형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순은 칼을 내려놓으며 서연을 향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입술색이 더 진해진 듯 보였습니다. 네가 그걸 믿나? 지 몸 못 챙긴 걸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노? 10년 동안 혼자서 모든 일을 떠안았다고 했어요. 하루도 쉬지 않았다고요. 그게 괜찮은 상황이었나요, 어머니? 말순의 시선은 매섭게 좁아졌습니다. 그거야 며느리라면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뚝 끊어지는 힘이 있었습니다. 말순은 잠시 말을 잃은 듯 고개를 뒤로 젖혔습니다. 네 지금 나하고 싸우자는 기가? 싸우자는 게 아니라 말하고 싶어서요. 말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가 목선까지 차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어미한테 말대꾸하는 꼴은 또 처음 보네.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잖아요. 네가 뭘 안다고 바꾸고 말고를 입에 담노. 서현은 더는 숨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떨렸지만 몸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쉬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잠 좀 자고 싶어요. 어머니 말씀대로만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에요. 말수는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기계가 아니다? 그럼 누가 집안일 하노? 누가 기태 챙기고 시애미 챙기고? 왜 제가 다 해야 하죠? 정적. 말순의 입이 굳었습니다. 며느리니까. 거실 공기가 울릴 만큼 크게 터진 외침이었습니다. 순간 서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말순의 표정, 굳어진 턱, 힘겹게 벌어진 입. 그 모습은 감정이 아니라 습관에 가까웠습니다. 말순에게 이 말은 오래전부터 굳어진 하나의 규칙이었습니다. 며느리면. 서현은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숨이 가빨랐습니다. 며느리면 누구의 인생도 아닌 삶을 살아야 하나요? 말수는 한 발 다가섰습니다. 서현은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런 생각하니까 네가 힘든 기다. 네는 어른 말에 순응할 줄을 알아야 한다. 나 때는. 저는 형님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숨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떨리는 목소리가 서현의 귀에 닿았습니다. 네 지금 날 원인이라 하는 기가. 서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말보다 더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말수는 벽에 기대듯 털썩 앉았습니다. 손등이 떨렸고 시선이 허공을 헤맸습니다. 그 순간의 침묵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불안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분노만도 아니고 연민만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사람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흔들림과 변화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말수는 곧 날카로운 목소리로 되돌아왔습니다. 기태우면 말할 거다. 네가 오늘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장면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재우는 분명히 중간에서 흔들릴 것이고 결국 서연에게 더 조심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눈빛은 더 깊어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재우 들어오면 저도 말할 게 있어요. 말순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 제가 여기서 얼마나 버텼는지, 제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요. 거실 전체가 쿵 하고 내려앉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말수는 입술을 떨며 서연을 바라봤고 서연은 처음으로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안의 힘의 균형이 아주 조금 기울었습니다. 어디로 기울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변하는 중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재우가 집에 도착한 건 밤늦은 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구두가 벗겨지는 소리, 작은 숨소리. 서현은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말순이 서 있었습니다. 기태야, 네 오늘 꼭 들어야 할 말 있다. 서현도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우리 셋이 이야기해야 해. 재우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고 서연의 표정은 결심과 지침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세 명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대화가 이 집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칼날 같은 감정의 교차점에서 서연의 가슴속 결심이 더욱 또렷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대로는 절대 버틸 수 없다. 오늘 모든 걸 말할 것이다. 감정은 이미 한계를 넘었고 이제 폭발만 남아 있었습니다. 밤은 깊었고 집안의 공기는 싸움의 잔여를 아직 품고 있었습니다. 그 여우는 벽에 남은 그림자처럼 옅게 비치며 곳곳에 머물러 있었지만 서현의 마음은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입술이 조금 떨렸고 손끝이 식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처음으로 맥박이 안정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낸 후에 오는 감각. 낯설지만 오랫동안 원했던 감각이었습니다. 재우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소파에 몸을 묻고 고개를 숙였고 말수는 방 안에 들어가 문을 살짝 닫은 뒤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집안에는 말하지 않은 말들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조차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압박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에 가까웠습니다. 서현은 거실 불을 끄고 부엌 조명 하나만 남겨두었습니다. 삶이란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소동 뒤에 가장 큰 고요가 찾아오는 법이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서현의 시선은 천천히 움직이며 집을 스쳤습니다. 주방의 의자, 서랍장 손잡이, 하얀 식탁 위에 남은 작은 얼룩. 익숙했던 것들인데 묘하게 다른 표정으로 보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 속 사물처럼 정지되어 있었고 그 안에 담긴 감정이 아주 조금씩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 서현은 조용히 냉수를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물맛은 이상하게 부드러웠습니다. 몸이 서서히 풀리는 느낌. 마음의 한 지점에서 꽉 묶여있던 매듭이 아주 천천히 느슨해지는 느낌. 이제 숨을 들이쉴 공간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말수는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지쳐 있었고 기운이 빠져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전날의 분노가 아니라 오래된 피로가 드러난 얼굴이었습니다. 서현은 어머니의 그런 얼굴을 처음 보았습니다. 지배하려는 태도 대신 삶에 지친 사람의 모습, 억눌린 마음과 오랜 세월의 결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현은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셨어요? 말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먹었다. 언제나 단단했던 목소리가 조금 부서져 있었습니다. 서현은 잠시 그 얼굴을 보며 마음 한켠이 흔들렸습니다. 긴 세월 동안 말순이 살아온 방식이 지금의 그녀를 만든 것이라는 걸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용서와 체념 사이, 연민과 거리두기 사이, 그 경계에서 묘하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지나온 시간의 파편들이 조용히 마음을 긁고 지나갔지만 그마저도 한동안은 받아들여야 하는 정리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재우와 서연은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날씨는 맑았고 하늘은 얇은 막처럼 투명했습니다. 바람은 느리게 불었고 공원의 은행나무는 흐르는 소리 없이 고요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벤치에 앉아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바람 속에서 잔가지가 살짝 흔들렸고 그 장면은 마음의 잔가지 하나가 흩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재우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아, 어제 많이 놀랐지? 그 말은 사과였지만 확언은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응. 근데 어제 말은 다 필요한 말이었어. 재우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은 복잡했고 눈빛은 흔들려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몰랐던 게 많았던 것 같아. 서연은 가볍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둘 다 너무 오래 참았던 것 같아. 어머니도 우리도. 그 말은 나무 아래서 고요히 떨어지는 낙엽처럼 가라앉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오래된 감정 속에 갇혀 있었고 누구도 먼저 빠져나오는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때로는 상처 주는 사람도 자신이 상처받는 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말순 역시 그런 오래된 감정의 악순환 속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서현은 어느새 마음속에서 작은 용서의 조각이 생겨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용서, 누군가의 책임을 덜어주는 용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용서. 그런 용서가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말수는 조심스럽게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당당한 걸음은 아니었고
조금 뒤돌아보는 나이 든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내가 잠깐 형님 집에 가 있겠다. 말은 짧았지만 의미는 묵직했습니다. 서연은 대꾸하지 않고 고개만 천천히 숙였습니다. 억지로 붙잡지도 밀어내지도 않았습니다. 관계는 억지로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로 간의 거리와 시간을 통해 달라질 뿐입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아주 가벼웠습니다. 마치 한 시대가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안은 오랜만에 조용했습니다. 서연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 냄새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눈부시지도 어둡지도 않은 햇빛이 거실 한복판에 내려앉아 있었고 그 빛은 조용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공간을 채웠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소파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감정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지금의 감정은 더 이상 버티기 위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다시 세우는 마음. 그 마음이 부드럽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그늘이 벽에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평범한 일상 소리들이 하나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들은 서연에게 새로운 의미로 들렸습니다. 평화라는 단어를 실감하는 순간은 이렇게 느린 속도로 찾아오는 법이었습니다. 서연은 마음속으로 작게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내가 만들겠다. 누구의 기대도 누구의 오래된 방식도 아닌 내가 원했던 삶으로.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매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듭은 조금씩 풀면 됩니다. 급하게 당기면 더 엉키듯 서연은 그 매듭을 서둘러 풀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삶은 늘 완벽할 수 없지만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서연은 오늘을 조금 더 단단하게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거실 공기 속에 낮은 햇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기. 그 온기 속에서 서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마음에 새겼습니다. 나는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그 조용한 확신은 앞으로의 시간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